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26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을 먹었고요. 이번 시간은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시간도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좀 중요한 책이에요. 자, 웃고 있는 예수, 종교의 거짓말과 철학적 지혜,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 지음, 유승종 옮김, 어문학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티모시 프리크는 철학박사, 그리고 피터 겐디는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네요. 이분들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번 읽고 재작년에 읽다가 말았는데 주요 그 내용은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현재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다라는 식의 주장이었는데 참고 해볼 만한 책이긴 합니다. 자, 내용을 알려면 일단 차례를 봐야 되겠죠. 차례 보겠습니다. 목차 차례. 제1부 필요 없는 것 1. 영지주의 영성과 문자주의자의 종교에 문자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전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영지주의 그노시스파의 반대를 문자주의, 문서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잠깐 한 적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2. 종교의 해악. 3. 신의 말씀. 4. 생존치 않았던 가장 유명한 사람. 5. 무하마드. 신비주의자에서 폭도로. 6. 깨어나야 할 꿈. 제2부 소중한 것. 7. 신세대 영지. 8. 양극 없이 실제도 없다. 9. 웃고 있는 예수. 10. 깨달음의 길. 11. 종교 없는 영성. 12. 위대한 생각. 철학적 연습, 더 읽어야 될 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예.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입니다. 일단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논문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쓸 논문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정말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논문도 좀 잘 쓰고 싶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논문 잘 쓰는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 차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졸업 논문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필요한가? 1-1 왜 논문을 써야 하며 또 논문이란 무엇인가? 1-2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1-3 논문은 어떻게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되는가? 1-4 네 가지 명백한 규칙. 2. 테마의 선택. 2-1 단일 주제 논문인가 파노라마식 논문인가? 2-2 역사적 논문인가 이론적 논문인가? 2-3 옛날 테마인가 현대적 테마인가?
2-4 논문 작성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2-5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알아야 하는가? 2-6 과학적 논문인가 정치적 논문인가? 2-7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중요한 대목 같아요. 3. 자료조사 3-1 출처의 입수 가능성 3-2 참고 문헌조사 4. 작업계획과 카드 정리 4-1 작업의 가설로서 차례 4-2 카드와 메모 5. 원고 쓰기 5-1 누구에게 말하는가 5-2 어떻게 말할 것인가 5-3 인용문 5-4 페이지 아래의 각주 5-5 주의사항 함정 관례 5-6 학문적 자부심 6. 최종적인 원고 작성 6-1 서법상의 기준들 6-2 최종적인 참고 문헌 6-3 부록 6-4 차례 7. 결론 요 부록이 있는데요. 아주 눈에 띕니다. 국내 학위 논문의 체제와 작성 방법 1. 자료조사 1. 도서관 2. 참고자료집 3. 인터넷 2. 논문계획서의 구성 3. 논문의 구성 1. 표지 2. 제목 3. 간지 4. 표제면 5. 학위 논문 제출서 및 인준서 6. 감사문 7. 차례 8. 서론 9. 본론 10. 결론 11. 참고문헌 12. 부록 4. 원고 쓰기 1. 표현과 표기법 2. 표현의 세부 항목 3. 인용 4. 주 5.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 이 책에 언급된 사람들 옴기니의 말 저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1. 졸업논문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필요한가 2-1 왜 논문을 써야 하며 또 논문이란 무엇인가 졸업 논문이란 평균 1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사이의 다양한 길이로 타자를 친 연구 작업물로서 거기에서 학생은 자신이 학위를 얻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이탈리아의 법률에 의하면 논문은 졸업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정된 모든 시험을 치른 후에 학생은 졸업논문심사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보고자 가로 열고 논문을 함께 지도하는 교수 가로 닫고 반박자들의 간략한 견해를 듣는다. 반박자들은 때로는 학위 지원자 그리고 학생에게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위원회의 다른 사람들도 참가한다. 근로된 그 작업물의 장점 가로열고 혹은 결점을 주장하는 옹호자들의 말에서 그리고 글로 표현된 견해를 주장할 때 지원자가 보여주는 능력에서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 그 외에 시험에서 얻은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논문에 점수를 주게 되는데 점수는 최저 60점에서 최고 110점까지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 출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인문과학부에 따르고 있는 규정이다. 저도 솔직히 이번 석사 논문을 책으로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대한 목표를. 네. 일단 그런 연구 작업물의 외부적인 특성 및 그에 포함되는 의식을 설명했지만 논문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 때문에 이탈리아의 대학에서는 졸업의 조건으로서 논문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기준을 대부분의 외국 학교에서는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몇 대학에는 논문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학위가 있다.
또 어떤 대학에는 대략 이탈리아의 라우레아에 해당하는 1단계 수준의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박사라는 칭호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1년의 시험이나 혹은 좀 더 평범한 요건의 작업물로 얻을 수 있는 학위이다. 또한 다른 대학에는 아주 복잡한 작업물을 요구하는 다양한 박사 학위 수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논문은 일종의 졸업 이후의 학위인 박사 학위를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는 단지 학문 연구자로서 자신을 완성하고 전문화하려는 사람들만이 지원한다. 이러한 유형의 박사 학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걸어지는데 이때부터 여기에서는 거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권의 기호 PhD로 지칭하고자 한다. PhD는 필로소피 닥터, 즉 원래는 철학 박사를 의미하지만 사회학자에서 그리스어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인문과학 분야에서 통용된다. 비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MD, 메디션 닥터, 의학 박사와 같은 다른 기호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PhD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탈리아의 라우레아와 매우 유사한 과정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석사라는 용어로 부르고자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석사들은 대부분 전문 직업 활동으로 나아가고 반면에 PhD는 학술 활동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언제나 대학에서 경력을 쌓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에서는 논문이란 언제나 PhD 논문을 말하며 독창적인 연구 작업을 의미한다. 그 작업을 통해 지원자는 자신이 전념하는 학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자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문은 이탈리아의 졸업 논문처럼 22세의 나이에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나이에 때로는 40세 혹은 50세에 완성하기도 한다. 물론 아주 젊은 PhD들도 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그것은 바로 독창적인 연구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논문에는 물론 동일한 테마에 대한 다른 학자들이 말했던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학자들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 발견이라 할 때 특히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원자핵 분열의 발견과 같은 엄청난 것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암치료제의 발견 등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소박한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고전 문헌을 새로이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나 어느 작가의 전기를 새로이 조명해 줄 필사본 원고의 발견, 여러 가지 상이한 텍스트 안에 흩어져 있던 사상을 체계화하고 완성해주는 이전 연구들의 재구성 및 재해석도 역시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간주된다. 어쨌든 연구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같은 분야의 다른 학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작업을 제시해야 한다. 261 참조라고 다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모양이죠. 이탈리아의 논문도 그와 동일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20살에서 22살 사이에 즉 대학의 학과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논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랜 기간의 사려 깊은 작업의 결론이나 완벽한 성숙함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유의 PhD 논문과 같은 졸업 논문, 특히 능력 있는 학생이 작성한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논문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한다. 대학 역시 꼭 그러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 아닌 편집 논문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 논문에서 학생은 단순히 대부분의 기존 문헌의 가로 열고 말하자면 구타마에 관련된 저수들의 가로 닫고 견해를 비판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한 견해를 명백하게 설명함으로써 바로 그 단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정보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지성적 조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예고 사항이 나온다. 즉, 편집 논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 논문으로 할 것인가. 바꾸어 말하자면 석사 논문인가 아니면 PhD 논문인가 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논문 편집 논문에 이라고 봐야 되겠죠. 편집 논문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관점의 연결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비판도 중요한 대목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편집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수준 높은 책들을 좀 더 읽어 나가야 박사과정은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은 언제나 길고 힘들고 의무적이다. 그러니까요. 편집 논문 역시 길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가로 열고 몇 년씩 걸리는 편집 작업도 있다. 가로 닫고 대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덜 부담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편집 논문을 쓰는 사람이 나중에 학문 연구의 길에서 배제된다는 말은 아니다. 젊은 연구자가 진정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몇몇 개념을 잘 정리하여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이 진지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논문은 연구 논문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급하게 만들어진 볼품없는 것이어서 읽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편집 논문과 연구 논문 사이의 선택은 지원자의 작업 능력 및 성숙도와 연관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종종 그것은 경제적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 일을 하는 학생은 틀림없이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때로는 오랜 연구에 몰두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짜 여기서 슬프네요. 제가 참. 가로 열고 여기에는 때로 희귀하고 값비싼 책들의 구입, 외국 도서관이나 연구센터의 방문 등이 포함된다. 가로 닫고. 참. 움베르토 에코 선생님은 아시는군요.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불행히도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을 얻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부자 학생들만의 특권이었다. 오늘날에도 단순히 장학금, 여행 장학금, 외국 대학에서의 체류 기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학문 연구가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는 작업이 되고 학문에 대한 진정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고 승진하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이 조각을 꼭 얻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대학 그리고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는 현재로서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다. 다만 모든 계층의 학생이 억압적인 희생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고 또 자신의 구체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가능한 시간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권위 있는 논문을 꾸준히 작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참.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봅시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편집 논문에서 학생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집 논문에서 학생은 단순히 대부분의 기존 문헌의 말하자면 그 테마에 관해 출간된 저술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한 견해를 명백하게 설명함으로써 바로 그 단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정보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지성적 조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자, 좀 조금 졸리려고 해요. 처음에 조금 털렸더니 잠시 쉬었다가 일어서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결아, 아이고, 정결아, 놀러 가고 싶어서 그냥 아주. 응?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자, 24쪽 1-2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상황이 그렇다면 많은 학생이 빨리 졸업을 하기 위해 또는 아마도 대학 등록의 목표였던 승진을 하기 위해 논문을 억지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런 학생의 몇몇은 40대의 나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점수라도 받고 대학을 마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논문을 한 달 안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만약 그들의 요구가 그러한 것이라면, 만약 그들이 고통스러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위를 강요하는 역설적인 사법 질서의 희생자들이라면 그들은 먼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말하자면 1. 다른 사람이 대신 논문을 써주도록 합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 2. 몇 년 전에 다른 대학에서 이미 만들어진 논문을 베끼는 것이다. 이러면 김건희 되는 거죠.
비록 외국어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미 인쇄된 저술을 베끼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교수가 약간이라도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논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타니아에서 만들어진 논문을 밀라노에서 베끼는 것은 확실히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물론 논문의 지도교수가 밀라노에서 가르치기 전에 혹시 카타니아에서 가르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문을 베낀다는 건 역시 지능적인 연구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쉽지 않지요. 더구나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다 인터넷 전산화가 돼 있어서 논문 뭐 표절률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그 AI 챗 GPT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논문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기조가 AI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뭐 편집이나 오탈자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도움은 어쩌면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참 목차 생각하고 있는 정리하려고 목차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목차를 구성하면 되죠. 그러면 뭐 챗GPT나 이런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줄어들고요. 저의 생각대로 저의 의도와 의지대로 논문이 쓰여지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 와중에도 몇몇 내용 관련해서도 뭐 챗GPT나 AI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언은 분명 비합법적이다. 그것은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마치 만약 당신이 상처를 입고 응급조치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돌봐주려 하지 않으면 그의 목을 칼로 찔러버려라 하고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모두 지극히 절망적인 행위이다. 우리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책은 기존의 사법질서나 사회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비록 전 세계를 여행한 후에 졸업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의 자유로운 시간이 있거나 혹은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가로 닫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 지적인 만족을 주고 도움이 되는 논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임무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지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딱 저네요. 딱 저예요. 책 참 잘 골랐습니다. 그림 엽서의 수집 역시 진지할 수 있다. 수집의 주제, 분류의 기준, 수집의 역사적 한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60년 이전까지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해도 좋다. 단지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그림 엽서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수집과 루브르 박물관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축구 선수들의 사진 엽서를 진지하게 수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기준은 졸업 논문에도 역시 해당된다. 진지하게 써달라. 논문을 쓸 때 자세를
논문을 쓰는 자세를 강조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1-3 논문은 어떻게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되는가? 졸업 후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논문이 나중에 계속할 더욱 방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런 연구에 대한 의욕과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네, 저도 그런 의도로 지금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또한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 관광공사의 책임자라면 자신이 이전에 페르모와 루치아에서 약혼자에 이르기까지라는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직업에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의미한다. 즉 1. 구체적인 테마를 찾아내는 것. 2. 그 테마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3.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 4.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테마를 재검토하는 것. 5. 이전의 모든 고찰들에 대해 유기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것. 6. 논문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해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동일한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논문의 테마를 나름대로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방법론적 작업의 경험이며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상물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테마보다는 그 논문에 수반되는 작업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만천이 소설의 두 가지 판본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관광공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다양한 테마에 관하여 이미 10여 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9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책의 경험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졸업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나머지 책들은 첫 번째 책의 영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 좀 더 노련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작업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연구하던 바로 그 방법에 언제나 의존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실 졸업 논문 제가 쓴 거는 그것도 공식적인 것이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영향력이라기보다도 그냥 의미가 있다.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석사학위부터는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술 거기에 등재가 됩니다. 이제 완전히 공식적이 되는 것이죠.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학자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첫 번째 논문이 나중에 제가 학자로서 살아간다면 계속 따라다닐 꼬리표가 되겠죠. 자, 극단적으로 보자면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기억력을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주 젊었을 때 기억력을 잘 훈련해 놓으면 늙어서도 좋은 기억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세리에 A의 모든 축구팀의 구성이라든지 카르투치의 시들 혹은 아우구스투스에서 로물루스 아우구스 톨루스까지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암기함으로써 기억력을 훈련해도 상관없다.
물론 기억력이 잘 활용된다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에 관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지라도 그 작업의 방법이나 거기서 나오는 경험에 비해 테마는 부차적인 것이다. 잘만 작업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테마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잘만 작업하면 겉보기에는 주변적이고 동떨어진 테마에서도 역시 유용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라는 두 명의 그리스 철학자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리고 그건 우발적인 작업이 아니었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바로 그 두 그리스 철학자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적인 역량을 갖고 역사와 경제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야심만만한 논문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거대한 자본주의 회사의 인사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여러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논문 테마의 유용성, 현실성, 임무에 관한 개념을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게요.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썼던 사람들이 결국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또 뭐 자본주의 회사의 인사과에 있다든지 영업을 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일종의 비극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좀 뭐랄까요, 타협도 자기 인생의 각각의 선택이긴 하지만 타협도 어떤 선을 좀 정해놓고 정도껏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짓은 좀 안 하는 게 삶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긴 한데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1-4 네 가지 명백한 규칙. 때때로 지원자는 교수가 부여해준 테마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은 피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원자가 지도교수에게 조언을 받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수가 잘못된 경우들 가로 열고 2-7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참조 가로 닫고 또는 지원자가 관심도 없고 빨리 해치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해서 잘못된 경우들을 말한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 지원자와 그의 요구를 들어줄 지도교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들이다. 제가 이게 맞아떨어지네요. 저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지원자 그리고 지도해줄 교수님이 계시죠. 한양인 교수님께서 목차를 먼저 카톡으로 좀 보내라고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업 중이니 조만간 초본으로 목차를 간단하게 좀 보내볼까 합니다.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테마를 선택하는 데에는 네 가지 규칙이 있다. 1. 테마가 지원자의 관심에 상응할 것. 말하자면 지원자가 치른 시험들의 유형, 독서 유형, 그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을 것.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래야죠. 2. 준거로 할 출전들이 입수 가능할 것. 말하자면 지원자가 얻을 수 있는 자료일 것. 그렇죠.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어떻게 논문을 쓰겠습니까? 저는
계속 책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열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책도 많이 샀고요. 없는 책들은 재본도 하고 이런 면에선 충실합니다. 1, 4번은 다 저에게 잘 맞아떨어지네요. 3번 중고로 할 추천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일 것. 말하자면 지원자의 교양 능력에 합당한 자료일 것. 읽어보니 재밌었어요. 예. 저는 일단은 목표가 불교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비교 종교로. 예.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다른 종교들을 공부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불교를 제가 잘 알아야겠죠. 불교 공부를 충분히 했느냐. 석사 쓸 수 있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 읽어보니까 다른 종교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문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3번까지도 저는 잘 맞아떨어지고요. 4번 연구의 방법론적 범주가 지원자의 경험 영역에 해당할 것. 연구의 방법론적 범주가 방법론 비교죠. 방법론 지원자의 경험 영역. 비교는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 비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지금 비교 많이 하고 있죠. 책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라든지 어저께부터는 저 기독교 성서의 이해도 읽고 있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비교라는 방법을 써서 책을 읽어 나가고 있고 저한테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아마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규칙은 아주 평범한 것이며, 또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간단한 법칙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문제를 그렇게 명백하게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논문이 무산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다. 극적으로 무산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5번째 규칙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올바른 지도 교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호감이나 태만함 때문에 실제로는 B 과목의 논문을 A 과목의 교수와 함께 작성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또한 교수 가로 열고 호감, 허영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가로 닫고 그걸 받아들였다가 또한 교수는 호감, 허영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그걸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올바른 지도 교수가 있을 것인가. 불교 지금 안양기 교수님은 초기 불교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상 3당 학과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세요. 둘 다 제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불교적, 일단 특히 초기 불교는 제 불교적 제 불교에 대한 생각에 코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대승불교와 선불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코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초기 불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장들에서는 작성해야 할 논문이 지원자가 잘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논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테마를 선택하는 데에는 4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테마가 지원자의 관심에 상응할 것. 두 번째, 중고로 할 출전들이 입수 가능한 것일 것. 세 번째, 중고로 할 출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일 것. 네. 뭐 영어나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조금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게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책 중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놔뒀나? 성서 속에 붙다라는 책. 원래 제목은 두 스승 한 가르침. 이게 원래 그 책에서 이제 그 책을 모티브로 해서 논문을 쓰는 건데 그 책이 영어로 원래 원전이 영어예요. 번역된 건데 교수님께서는 영어 원전을 활용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영어가 약해서 그 부분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교수님하고 좀 더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양 교수님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시고요. 학문에 언제나 불교와 학문에 진지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존경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명백한 규칙 이거는 저는 다 통과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진도는 그렇게 팍팍 안 나가지만 또 10페이지를 쭉 못 읽었는데 오늘 목차도 읽었구나. 좀 더 빨리 진도를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급하네요. 마음이. 아유, 진도는 안 나가고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지금 또 이게 제가 하는 공부의 방식이 이렇게 직접 소리내서 읽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드는 대신 그 과실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풍부한 영향을 저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힘든데 살이라도 좀 빠지면 좋으련만.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살은 또 잘 안 빠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조금 한숨 좀 자고 싶어요. 잠깐 잤다가 정기현이 바람 새이고 그리고 오후에 운동을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운동도 좀 하고 요즘 운동하면서 영어를 좀 듣거든요. 영어 듣는데 또 영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영어도 좀 해야죠. 하긴 해야 되니까. 영어 이제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